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한 1980년 당시 해외 홍보용 영상을 광주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의붓딸 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보복 살인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신병 처리도 곧 결정됩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개 다리 중에 올해까지 7개가 완공되고 6년 뒤에는 모두 개통됩니다.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오는 11일 무등산 정상이 올해 처음으로 개방됩니다. 사전 예약제로 인터넷으로 신청받습니다.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해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미공개 영상을 광주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의 5월을 어떻게 날조했는지 김인정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광주 진압 갓 한 달 뒤인 1980년 7월, 당시 문화공보부 산하 국립영화제작소가 만든 영상입니다. 해외 공보관 등 국외 배포용으로 보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영어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은 광주 사태, 군에 저항한 시민들의 모습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합니다. Kim had further dispatched a band of 40 hoodlums chosen from among his followers to Gwangju, and they drove the whole city into utter confusion by breaking through police barricades with knives, pipes, and iron bars. 군의 잔악한 진압은 철저히 감추고 이른바 극렬 분자들이 무기를 탈취해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왜곡합니다. Martial law troops tried to restore order without using bullets to minimize human sacrifices. 당시 한국이 해외 공보관에 둔 영어권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당시 정부가 광주 진압의 정당성을 조작하려고 미국에 보낸 영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이 영상은 10분 분량이지만 음성 위에 입혀진 영상은 3분가량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일종의 세니타이징 한다고 하는데요.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고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문화공보부가 보유했던 5.18 사진에선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들과 각도와 관점이 다른 사진들이 보입니다. 조준 사격 포즈를 취한 군인 등 군 홍보용이나 시민들을 몰래 찍은 장면, 계엄군의 뒤와 옆에서 군 협조하에 찍은 사진들이 주를 이룹니다. 일반인이 찍을 필요도 없는 사진이고, 그래서 뭔가 정부 쪽에 필요한 장면들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 장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을 폭도 불량 청년으로 왜곡하고 이들이 군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시민 재산을 탈취했다는 거짓 사진 설명 역시 영문본이 함께 입수됐습니다. 다단계 쿠데타의 완성을 위해 포괄적인 광주 진압을 정당화해야 했던 신군부가 계획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미국에 다급히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지 2달 뒤 전두환 씨는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보복살인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모 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의붓딸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여중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 혐의로 입건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어머니 유모 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도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6.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표정도 좋겠습니다.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종일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도 깨끗합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날도 맑겠고 이렇게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대기의 건조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0년 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25살 조선대생 이철규 씨의 30주기 추모제가 어제 망월동에서 열렸습니다. 고문을 당해서 죽었을 거란 추측뿐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있는 그의 죽음 앞에 한을 풀지 못한 유가족과 친구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1989년 25 젊은 나이로 숨진 조선대생 이철규 열사의 30주기 추모제. 이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노모가 늙지 않는 아들 앞에서 눈물 짓습니다. 누가 어떤 놈이 독이다 까면 내 아들을 그렇게 찢고 밝히고 해서 어떻게 되는가 밝혀지지 않고 30년이란 긴 세월에 이거 제사라고 지내고 있어요. 조선대에서 학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으로 활동한 이 열사. 공안당국에 수배된 이 열사는 실종 일주일 만에 광주 사수원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떠올랐고 실적 후 익사라는 경찰의 발표는 의문만 남겼습니다. 열사의 죽음을 은폐한 자, 열사의 죽음 뒤에서 미소 짓는 자, 그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낼 때만이 열사가 꿈꾸었던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진상규명이라는 무거운 부채감을 떨치지 못한 채 중년이 됐습니다. 시신 발견됐을 때 그 처참한 모습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또 우리가 철규 엄마가 저렇게 늙고 병들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있거든요. 저분 돌아가기 전에 그 철규 사인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불능 결정을 내리며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은 이 열사의 사인.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슬픔과 연대 속에서 죽음의 원인을 밝히자는 움직임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던진 열사들의 기록 전 전국의 5.18을 민족 민주열사 유가족들이 관람했습니다. 이한열 열사와 표정두 열사 유가족 등 30여 명은 어제 망월동에서 열린 고 이철규 열사 30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뒤 5.18 기록관을 찾아 전국의 5.18을 관람하고 5월의 진실을 위해 산화한 열사들의 기록이 전국적으로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안의 천사대교가 개통된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 11개 다리 가운데 올해까지 7곳이 개통이 되고 나머지 4개 다리도 오는 2025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서 고흥을 잇는 11개의 연륙 연도교 사업. 지난 2000년 6월 처음 사업이 시작돼 현재 완공 개통된 교량은 모두 3개입니다. 여수 방면 시작 구간인 여수 돌산에서 화태를 잇는 화태대교와 여수 화양에서 화정 간 백야대교, 여수 적금에서 고흥 영남 간 파령대교입니다. 여수 화양에서 적금 간 18km 구간 내 4개 교량은 올 12월 동시 개통 계획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11개의 교량 가운데 7개의 교량이 완공 개통됩니다. 나머지 4개 교량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화태에서 개도 구간 교량 2개는 기본 설계까지 모두 마쳤고 개도에서 백야 구간 교량 2개도 사업 계획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수 하양에서 돌산을 잇는 4개 교량도 올해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도 초에 발주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면 빠르면 2025년 모든 구간의 개통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1조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추정되고 있는 여수 공간 연륙 연도교 건설 사업. 바다 때문에 끊어진 국도 77호선이 11개의 다리로 모두 연결되면 전남 동부권은 물류 비용 절감과 함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올해 1분기 생산량이 미국 수출에 힘입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산량은 10만 8,750여 대로 작년 1분기보다 1.9%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출시한 소울 부스터는 미국 수출량이 2달 연속 1만 대를 넘어서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지난 2015년 53만 4,400여 대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아자동차 노사 행사에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열린 기아차 노사 상생 행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의 일자리에 나쁜 영향을 절대로 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양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방탄소년단이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슈퍼콘서트에 3만여 명의 관중들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회 홍보와 관광 소득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광 유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슈퍼콘서트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네. 대회 홍보나 관광 업계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번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공직자나 관계자분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슈퍼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났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방탄소년단이라는 K-팝 전 글로벌 밴드죠, 이제는요. 국내 네. 밴드가 아니라요. 맞습니다. 예,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광주를 내한해서 다른 K-팝 스타들과 공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다른 어떤 수단보다 홍보 효과는 월등히 뛰어났다라고 지금 평가들을 하십니다. 네. 감히 돈으로 이제 환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광주 전남 각 지역의 관광업계는 이로 인해서 때 아닌 호황과 특수를 좀 누리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네.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예매가 다 동났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은 전남 여수나 순천 쪽이 훨씬 더 좀 전남 쪽이 그나마 관광 쪽은 훨씬 더 광주보다는 좀 잘 돼 있고요. 광주는 조금 더 열악해서 좀 반짝 효과에 그친 것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광주 관광에서 콘텐츠와 네. 숙박시설의 문제가 늘 취약점으로 꼽혀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만 1만 명이 넘게 왔다고 했었는데 네네. 어땠습니까? 상황이요? 숙박시설에 이제 모텔은 많이, 다행히 이제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VIP라는 관광이 아니라서 생활 어떤 숙박형이라 숙박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오메광주라는 광주 관광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네. 여길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 인구 우리 148만의 광역시의 관광 숙박 현황의 민낯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는 호텔서부터 한옥 스테이까지 관광 네. 숙박 스테이까지 해가지고 총 27개 업소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네네, 너무 부족한 거죠. 홍보도 좀 잘 되고 이제 형식상 해놨다라고밖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SNS나 그런 걸 통해서 이미 다른 숙박업소들은 다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게 좀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1인당 광주 관광을 와가지고 대회 참여해서 15만 원씩만 쓰고 갔다 하더라도 외국인이면 거의 불과 2, 3일 만에 15억이라는 경제 소비 효과가 유발이 되는 거고요. 네네. 관람객까지 다 포함하면 한 45억, 30억 가까이 이제 내수 소비 효과가 단기간에 유발이 되는 건데 네. 통계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은 14만 7천 원을 지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관광 서비스, 이벤트 산업, 컨벤션 산업에 대한 좀 정책적 지원이 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상품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좀 많이 나오는 사실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콘서트만 보고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숙박형 관광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 아쉬웠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관광 대부분 다 전남으로 대부분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관광에 대해서는 사실 전남 여수나 순천이나 담양 등이 광주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건 사실고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잘하고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도시 관광에 기반한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약하고 우리가 단순한 예로만 보더라도 우치공원만 보더라도 그러한 다른 거를 이유를 안 대도 우리 우치공원만 보더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리모델링 되지 않고 꾸준히. 네네네. 30년 동안 지금 현재 적자 운영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패밀리랜드 같은 경우도 금호리조트에서 2013년에 다른 사업자로 이관이 되고 나서 그렇게 크게 업그레이드가 된 게 없으니까요. 네, 광주 내 도시관광 기반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광주 수영선수권 대회 관광 유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간략히 짚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관광업계와 관이 전라남북도와 함께 수영대회를 연관시킨 관광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광주 관광 종합계획이라는 용역보고서도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다만은 광주를 대표하는 테마파크 산업을 이끌 기업 유치와 함께 관광지 개발이랄지 교통 접근성 개발이랄지 이런 상품들을 시대에 맞게 좀 만들어서 앞으로 광주에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시켜야 될 그런 계기가 이번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로 인해서 좀 다시 좀 인식 전환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4대 강력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살인과 강도 등 4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63건에서 지난해에는 1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19,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3,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주시가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 재배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나주시는 광주지방검찰청 등과 함께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나주 전 지역에서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과 밀매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잘못 알고 재배했거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재배한 경우에도 관련법 위반으로 단속이 되며 허가받지 않은 대마 재배도 단속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전국 물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라남도에서 대부분 김발 채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수온이 찬 냉수대에서 늦게까지 물김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진수 기자가 위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채취선에서 120kg들이 물김 포대를 실어 올립니다. 경매가 끝나고 사들인 물김을 가공 공장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수품항에서는 평소 30-40여 척의 채취선이 새벽에 양식장에서 물김을 실어와 위판에 참여했지만 막바지 위판 물량은 10척을 밑돕니다. 위판량은 크게 줄었어도 낙찰 가격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평균 한 1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예년에 비하면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도 내 물김 위판 가격이 120kg 한 망에 평균 11만 원을 밑돈 수준으로 볼 때 꽤 비싼 낙찰가입니다. 대부분의 김 양식장이 지난달 중하순에 생산을 접은 뒤에도 진도군에서 김 생산이 이어지는 것은 수온 때문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외연어장 같은 경우에는 한 2-3도 정도 수온이 낮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김 작황이 좋지 않고 마른 김 재고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물김 가격이 떨어진 마당에 막바지 진도산 물김이 어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이곳 진도군에서는 오는 15일부터 20일 정도까지 물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무등산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오늘 11일 올해 처음으로 정상이 개방됩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국립공원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받고 현장 접수도 추가로 진행합니다. 영암 출신의 골프 선수 김세영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세영 선수는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일리시티에서 열린 메디힐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혼전 끝에 공동선두에 올라 3명이 치른 연장 첫 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빨간 바지의 마법사로 불리는 김세영 선수는 이로써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통산 8승을 달성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태양광 발전이 본물을 이루면서 선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농어촌 어디를 가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서 얻은 수익이 농사로 얻은 수익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2017년부터 실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근거로 농민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마을 단위로 보급하기로 하고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25개 마을에 각각 2억 원씩 모두 50억 원.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역마다 태양광 시설에 필요한 선로가 남아있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7개 시군 20개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전 가능한 부분은 2개소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산업부와 한전을 대상으로 전력 연계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권하고 있는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마을 복지에 활용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 뜻밖의 많은 암초를 피해갈 수 있는 한전과의 해법 찾기 여하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익수입니다. 흑산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중 상당수가 유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국립공원위원회 민관위원 8명 가운데 4명만 교체가 되고 4명은 유임이 되면서 기존 민관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그대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흑산공항 건설 논란 당시 민간위원회 대부분이 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 추진은 계속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26명에 비해 11명으로 감소해 5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체로 고령자라 경로당과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그동안 교통안전 교육을 해왔다며 보행자를 배려한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시장에서도 주요 고객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핸드스팀 다리미, 소형밥솥 등 소형 가전의 매출이 크게 늘고 금융업계에서도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으면 지갑을 여는 것이 1인 가구의 소비 성향이라며 이들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혜양조 전직 직원들이 위기에 있는 회사 후배 직원들을 위해 경력금을 모아 전했습니다. 광주 보우회 회원들은 경력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후배 사원들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는데요. 보혜양조 측은 해당 금액을 직원들의 복지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40년대 지어진 농촌 가옥으로 건축사와 민속학의 중요한 자료로 남은 광산구 김봉호 가옥. 가옥과 인근 경암근린공원 일대에서 김봉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가옥을 돌아보는 문화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장식품, 일기장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도슨트 투어와 공연도 진행됩니다.
나주 원도심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염색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 작가 160여 명의 작품이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나주 향교, 구일본인 지주가옥 등 15곳에 전시됐고요. 원도심 곳곳에서는 전통문화 체험, 도자공예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